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가상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 청구 3번 만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과거 2번의 영장 청구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최병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그 작년 10월과 11월에 영장 청구를 각각 한 번씩 했었죠. 압수수색 영장을. 그때는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보유액이 크다. 뭐 그런 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납득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분류해서 검찰에 통보한 거니까 사실 범죄 혐의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혐의가 의심되니까 한번 수사를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기각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지금은 우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있었어요. 그 해명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게 거래가 좀 비정상적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3갈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액의 가상화폐 매입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자기 돈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 이런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고 위공개 정보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상 대가성 여부 요 역시 코인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계좌 압수수색 통해서 설전 변호사님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겠죠? 궁금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 소명이 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상 어떤 은행 계좌에서 이체돼서 그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이체되는 게 있는데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자지갑 안에서 또 다른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은행 계좌로 이게 예를 들어서 환전이 안 되고 그냥 가상화폐인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계좌만을 봐가지고는 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은행 거래 내역은 제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자지갑 안에서의 거래 내역,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내역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정확하게는 이 전자지갑 안에서의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야지만 아마 정확한 어떤 거래에 대한 소명은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수천 건, 수천 페이지,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10,000페이지에 가깝다였거든요. 거래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석하는 데 시간은 꽤 걸릴 것인데 일단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요. 만약에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그 에어드롭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어찌됐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자본시장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미공개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네. 안타깝게도 코인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계속해서 이제 그걸로 처벌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그 대상 자체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입법적인 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뇌물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결국 의원 신분이고 공직자 네. 신분이고 그리고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소위 그 에어드롭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우상으로 코인을 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대가성이 있게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액수로는 거의 뭐 특가법상 거의 그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형에 해당할 거고.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사실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정치자금법인데 네. 정치자금법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공직자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쉽게 네. 얘기해서 딱 법에 정해진 것만 1, 2, 3이 정해 있으면 1, 2, 3을 통해서만 예를 들면 후원금이면 후원금 정당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아야지 본인이 사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김남국 의원이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검찰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될 네.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이제 법조문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네. 각종 이제 거래 내역 그다음 거래량 그다음에 이게 뭐 양형 기준 등을 좀 살펴보고 아마 최종적인 판단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서 거래 규모를 좀 줄이거나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남아있어.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그게 행동이라고 휴식 생각합니다. 시간이 자, 그런데 전문가가 살펴본 결과 1,0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죄송한데 몇천 원 수준, 아주 소액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5월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됐다는 분석도 서울신문을 통해서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감 중에는 무려 4천만 원어치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동아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네. 그 해명이 진짜이냐 거짓말이냐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언론에 의해서 검증을 해보면 대부분 김남국 의원의 해명들이 거짓말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수차례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한두 번 더 한다고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말해도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말해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자료도 내지 않고 가상자산 매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속 대처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뭐 해답을 들고 나와도 또는 뒤늦게라도 가상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수많은 거짓 해명을 받기 때문에 그 매각한 게 전부겠어? 어디 숨겨놨겠지?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라는 메신저가 가진 이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신뢰도가 낮게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보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추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참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김남국 의원 그런 분인 줄 알았다가 지금 뒤통수가 얼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천재적인 코인 투자를 하는 분이 아무 계산 없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낼 리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다른 국민들이나 뭐 동아일보나 서울신문에서 뭐라고 검증하도 상관없고 나는 철저히 김어준 유튜브만 보는 개딸들만 있으면 된다. 이 개딸들 가지고 내가 방어막 치겠다라고 하는 또 고도의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어제 뭐 손혜원 전 의원이 네, 김남국을 지키겠다,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 또한 이 김남국 의원의 작전인가? 저도 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민주당의 자체 조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돌연 탈당하면서 진상 조사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죠.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해명도 없이 사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왜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지 좀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희숙 의원님이 좀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윤희숙 전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그게 본인은 그때 몰랐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뭐 부친 일이니까 저는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뭐 모르는 걸로 대체적으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김남국 의원이 바로 저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가지고서 지금 탈당을 한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탈당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뭐 그거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네. 당의 진상조사도 여기서 중단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희숙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보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전에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를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새삼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당하면서 김 의원은 모든 책임에서 일단 잠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그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뭐 기부하라, 그 다음에 뭐 매도하라 뭐 이런 권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이소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제출이 되고 일부는 제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 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직접 요청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뭔가 지금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 본인만 제출 일단 어느 기관이든 대부분 그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만 되면 대부분 저는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임장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이건 김남국 의원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 사항은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같이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고 믿고 있는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취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웹하드라든지 공개된 어떤 웹사이트에 본인이 그냥 로 데이터를 올려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세밀한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정보를 빼놓고는 저는 이러한 부분 로 데이터를 본인이 차라리 올려준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떳떳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께 소명, 수사도 물론 지금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도 좀 소명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의 얘기를 김남국 의원에 새겨 들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으로 벌어들였던 재산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60억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더니 80억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당 진상조사단에게 소명했을 때는 무려 100억대까지 자신이 벌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5만여 주를 매도해서 9억 8,5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40억 원으로 불렸다. 이후에 이 40억 원이었던 코인이 100억대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늘렸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이 100억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리긴 했네요. 그렇죠. 그 지금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의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합니다. 아까 장혜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조금 있다가 그거에 어떤 반대되는 뭐 반증이나 반론이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계속 지금 논리적으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결국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좀 전에 뭐 자료 제출 것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코인 거래를 할 때 거래해두면 뭐 1개, 뭐 100개 이 단위로 계속 쪼개져서 거래가 돼서 뭐 이걸 제출할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는 거래소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제출할 용의가 있는데 뭐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 이 정도에서 멈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의원 말대로 우리가 네. 코인 얼마 거래를 딱 걸어놨다고 하면 그게 분할하면서 뭐 매도 매수가 되더라도 그 기록은 다 남아요. 우리 주식 투자 정도 해본 사람들 다 압니다. 그게 예를 들어 100주를 판다고 해서 그 100주 거래만 남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한 주는 언제 거래됐고 뭐 2주는 언제 거래됐고 따로따로 거래 시점이 전부 다 남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고 제출하기 어렵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이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그거를 본인이 요청하면 안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본인의 어떤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게 내용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재산을 크게 불린 거 관련해가지고 21년도인가요? 본인이 클레이페이라는 그 소위 이제 뭐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 유명하지 않은 코인인데 이거에 무려 거의 한 30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량 주식을 살 때도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판인데 네. 소위 아무 정보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코인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정도는 알죠. 근데 아무 정보도 없는 코인에 갑자기 30억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한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돈을 불려 나갔던 거고 심지어 본인이 소위 LP라고 하는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을 까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판을 깐 건데 이렇게 보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코인 거래 업자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인 거래에 몰두했으니까 저렇게 비상식적인 금액을 단시간에 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 김남국 의원이 문자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홀로 당당히 맞서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돌아가겠다, 복당하겠다, 복당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문자여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혜천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탈당이냐 결국 잠깐의 소나기 피하기냐라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남국 네. 의원한테는 지금의 코인 게이트 논란이 피해야 할 소나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 돌아가겠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 남이다, 무소속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당내의 다수 계파이며 주류인 친명계에서 김남국 의원 감싸기에 아직까지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어떻게든 뭔가 지금의 논란만 좀 잦아들고 나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나면 유야무야 복귀하겠다라는 의사가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소속으로 있는 동안에도 민주당과 같이 활동을 하겠죠. 윤미향 의원이나 얼마 전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무소속다운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상 민주당보다 더 악랄하게 안건 소위라던가
무소속이 들어갈 수 있는 국회 법정 기구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김남국 의원도 똑같이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물의를 일으켜서 국회의원직 수행 자격이 없다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정도가 아니라 이 과감한 국회의원 제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단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어쨌거나 1심에서 뭐 형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그리고 이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난 박완주 의원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재가동해서 하루빨리 제명하는 게 국민 세금을 아끼고 이 국민적 물의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